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역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챕터 리뷰 4부터 6까지의 내용을 주제 변형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불일치 문제 모아서 풀어본 내신 강의가 되겠고요. 이 챕터 리뷰 파트만 따로 모아서 문제를 푸는 우리 이제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쌤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챕터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번호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요. 들어가는 문제만 따로 풀어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CR 챕터 리뷰 5-4번 문제를 변형한 1번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챕터 리뷰 4와 5에서만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들 위주로만 지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챕터 리뷰 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어떤 등장으로 얻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잡으면 이 글은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분석이 끝났을 테니까요. 자, 1번 보면 인간의 leisure activity의 역사가 아니고요. 한정된 자원을 쓰는 방법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후의 emergency 위급 상황, 긴급 상황인데 이제 내추럴 에너지를 요청하는 또는 그거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원 나오죠. 바로 더 사회적인 삶의 어떤 문이었다.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걸 여유를 줬기 때문에 4번이 맞겠죠.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자, 이 글도 굉장히 많이 실제 내신 문제에서 활용이 됐던 지문이고요. 자, 이 글은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통은 좀 고용하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답을 명확하게 사실 고르기 좀 애매했을 것인 게 완벽하게 어떤 요지,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번인데요, 답은. 미지의 분야에 적합을 하다라고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더 적절하기 때문에 2번을 고르는 게 맞는데, 사실 뭐 미지의 분야보다도 다른 어떤 경력자들보다 도화지 같은 면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4-3. 자, 여기서 이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organization. 그래서 조직의 어떤 구성원임과 동시에 또 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조직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다른 조직에 대한 고객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글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경제와 정치 체제는 우리 사회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나오지만 조직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실현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정치 체제를 만들었을 때라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디테일을 잘 살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다음에 챕터 1번 5-1번은 생각보다 좀 많이 활용이 되진 않았었던 문제인데 어떤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드러내는 이 사진술에 대한 글이었고, 제목을 잡자면 카메라가 라이 디텍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진이라는 게 그 현실 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쵸? 우리 주제 잡았던 2번을 그대로 잡으면 되겠고요. 뭐 전쟁을 받아들이게 했다던가 또는 뭐 진실 지식의 중요성, 사진이란 말이 좀 나와야 되겠죠. 자, 5-3번입니다. 자, 이 글도 많이 변형이 된 문제인데 이제 소리내어 아이들을 읽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가치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고, 그래서 아이들을 큰 소리를 읽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1번으로 가져가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고른 학생들은 보면 부모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6번은 챕터 리뷰 5-2번이고 이건 살짝 까다로운 글이죠. 제품과 어떤 상표 선택이 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좀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신이 이제 건강한 제품을 이제 고르게 되는 어떤 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신 어떤 자아의 어떤 회복 같은 것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위의 연구에 따르면 상품과 브랜드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이럴 수 있대요. 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라는 뭐 rebuild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restore가 적절해 보이고요. 근데 모함으로써 그 수단이 나오죠. 그들의 이것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아상의 바람직한 자아상으로 접근하게 하는 거니까 4번이 맞겠습니다. 다음 4-2번. 자, 이 글은 이제 동물 연구의 어떤 뭐랄까요? 장단점, 동물 연구의 동물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글이고, 그러니까 동물 연구가 동물에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런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제 분리학이 이용되는 것을 좀 더 메인을 두기 때문에 3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8번은 4-1 노동절 내용이고요. 이걸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은 학교들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이제 노동절 정도로 주제를 잡을 수 있겠는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노동절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날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보다는 2번이 좋겠습니다. 어떤 기원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왜 캐나다가 원래 그 노동절의 날에 계속 집착을 하는가, 유지를 하는가, 2번이 맞겠고요. 자, 이제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자, 4-4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장점, 가능성을 얘기하는 4번이었고요. 다음에 요양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조직의 이거일 뿐만 아니라 고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성원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겠고요. 즉 우리와 조직은 이러한 관계다,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5번이죠. 불안정한 이런 뜻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읽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작게 읽고 크게 읽고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맞겠습니다. 크게 읽기라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언어 능력을 체크하는 중요한 어떤 또는 유용한 도구다. 12번 동물 연구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동물 연구에 대한 양날의 검, 장단점을 얘기하는 3번이 맞겠고, 다음 13번은 선택지가 한글이라서 어렵지 않죠? 3번이죠. 캐나다의 노동절 날짜를 바꾸지 않은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고, 그럼 14번 조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조직은 1번 더 어떤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 가깝게 사회에서. 뭐 나쁘지 않고요. 고객들을 더 들어라,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알라라던가 또는 상호 의존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1번이 맞겠습니다. 15번 밑줄 친 부분. 자, 여기 동물 연구 내용이고요. 누가 그러면 자신 있게 이것이 동물의 경우, 그 고래의 경우는 아닐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늑대 얘기를 하면서 늑대는 그 동물 연구에 피해를 받고 고래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밑줄이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고래에 대해서 더 안다라는 것이 고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죠? 5번이 맞겠죠. 16번 제목입니다. 노동절을 기원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제 9월에 기념을 하는가라는 2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른 학생들은 이제 다른 날을 이제 노동절로 활용하는 캐나다의 특성을 좀 더 살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노동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아니니까. 17번.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조직 얘기고요. 여기는 조직의 구성원인과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인간 얘기한 거고 18번 노동절 얘기 다시 한번 나오고요. 네, 18번 주제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네, 단어만 사실상 바뀌어있죠. 캐나다가 그 날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바뀌지 않은 이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먼저 풀어봤습니다. 챕터 리뷰는 워낙에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실제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문제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딩퍼를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뭐 이 강의가 뭐 중간고사에서 활용을 했든 또는 기말고사에서 활용을 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그리고 또는 유용한 강의였길 바라고요. 쌤의 카페인은 추가적인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업버버의 서술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까지 풀어서 단단하게 시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내신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